안녕하세요, 주간느바의 주바입니다. 12월 29일 느바 소식입니다. 바클레이즈 센터에서 열린 브루클린 네츠와 멤피스 그리즐리스의 경기는 멤피스가 가져갔습니다. 이로써 멤피스는 시즌 첫 승을 거두게 되었네요. 결과와 별개로 2쿼터 경기 중 자모란트가 부상으로 경기장을 떠났죠. 다행히 경기 중반 벤치로 돌아와서 자리를 지켰고 발목 염좌라 몇 주간 휴식을 취하고 돌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농구가 부상 위험이 많은 스포츠인 만큼 선수들이 건강하게 경기를 치르길 바랍니다. 모란트의 공백을 메꾼 선수는 카일 앤더슨으로 연장까지 진행된 접전 승부 끝에 팀의 시즌 첫 승을 이끌었습니다. 사실 멤피스의 경기력이 썩 좋았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연패로 이어질 수 있는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 31일 보스턴 셀틱스와의 원정 경기를 통해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브루클린은 2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케빈 듀란트, 카이리 어빙이 백투백 경기 여파로 결정했고 어제 경기에서 전방 십자인대 부상을 당한 스펜서 디니디의 부재, 백투백 경기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승리하기 쉬운 조건은 아니었죠. 체력 여파 때문인지 선수들의 경기 후반 야투율이 너무 아쉬웠고 연장 들어 무려 4개의 실책을 기록하며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브루클린은 휴식 후 31일 상승세의 애틀란타와 홈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볼 아레나에서 열린 덴버 너게츠와 휴스턴 로켓츠의 경기는 덴버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니콜라 요키치가 시즌 두 번째 트리플 더블 달성과 함께 농구 강좌를 열면서 말 그대로 상대 수비를 농락했던 경기였습니다. 오늘 기록한 18어시스트는 자신의 커리어 하이 기록으로 15어시스트 이상 경기를 5경기로 늘렸습니다. NBA 역사상 15어시스트 이상을 기록한 빅맨은 윌트 체인벌린과 요키치뿐입니다. 어시스트 왕을 넘어 시즌 MVP까지 노리고 있는 세르비아 괴물의 이번 시즌 최종 스탯이 얼마나 엽기적일지 벌써부터 궁금하네요. 덴버는 무려 7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승리를 챙겼고 자유투가 조금 아쉬웠지만 성공적인 시즌 첫 승을 따냈습니다. 다음 상대는 내일 세크라멘토 킹스입니다. 휴스턴은 연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임스 하든의 생산력에는 문제가 없지만 장신 센터 하나 없는 현 상황에서 페인트존 실점과 리바운드 마진에서 완패를 당하며 경기를 내줬네요. 풀 전력이 구성되는 1월 1일 경기인 세크라멘토 킹스와의 홈경기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립니다. 스테이플스 센터에서 열린 LA 레이커스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의 경기는 포틀랜드가 승리를 차지했습니다. 이로써 포틀랜드는 시즌 첫 경기 완패에 이어 2연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경기 주도권을 두고 양팀이 공방전을 치른 가운데 게임 체인저 역할을 맡은 선수는 45점의 벤치 득점 중 28점을 책임진 게리 트렌트 주니어였습니다. 쾌주의 슈캄을 바탕으로 경기 흐름이 넘어가는 시점마다 팀을 구했고 이는 포틀랜드가 역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였죠. 경기는 막판까지 접전으로 흘러갔고 늘 그랬듯 클러치 상황을 마무리 지은 선수는 데미안 릴라드였습니다. 4쿼터에 계속 무득점이던 릴라드는 마지막 접전 5분 구간 무려 8점을 쏟아부으며 팀 승리를 견인하며 클러치 상황 릴라드는 과학이란 걸 다시 한번 증명했네요. 이외에도 릴맥 듀오를 보좌하는 로버트 코빙턴, 데렉 존스 주니어의 수비, 트렌트 주니어와 에네스 칸터로 이어지는 벤치 생산력까지 더해진 포틀랜드의 이번 시즌은 정말 기대됩니다. 다음 상대는 31일 LA 클리퍼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아쉽게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직전까지 3쿼터 리드와 함께 시작한 경기에서 57연승을 달리고 있었지만 오늘 경기 패배로 이 기록은 깨지고 말았네요. 가끔씩 기복으로 인해 좋지 않은 경기를 펼치는 앤서니 데이비스와 기복에 있어선 리그 원탑을 다투는 카일 쿠즈마의 동반 부진과 상대 수비에 막혀 고전한 것, 백투백 일정으로 인한 피로도까지 겹치며 백투백 일정을 1승 1패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레이커스는 31일 샌안토니오 스퍼스와의 경기를 시작으로 원정 4연전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Say, giving me the ball, calm down. Let me get something going for someone here. Switch down against Dumboya. Oh, man. How about that? Team into position to be successful this year. So, veteran players, good young players. Then you got young veterans like Gallinari, and, well, he's played pretty well. Nice bounce pass by Rondo. Sets up. 94-86. Bogey hits the three. Gets it back from Bogdanovich. Takes it. Makes it! Alexander, little space with Bogey around the rim and out. Somehow George Hill blocked down Royce O'Neal. Now Thornton 3, got it with COVID. 3 seconds to shoot, down to 1. George Hill D3, no, rebound. He'll drive inside, back out Donovan. All he needs is a 2-point shot, drives off the window and count it. Tonight 23.
Gilgeous Alexander has a second to shoot off the glass. No! And the Jazz shut the door and win it 110-109. 어제는 그야말로 역배의 날이었죠. 우승 후보로 꼽히는 동부 컨퍼런스의 강호들이 동부 약체로 분류되는 팀들에 모두 패하며 말 그대로 역배의 날이었습니다. 이에 매직 존슨은 트위터에 이번 시즌 NBA는 정말 흥미진진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순위도 놀랍지만 이 시즌 극초반이라 이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NBA도 점점 상향 평준화가 되어가는 느낌이라 시청자로선 정말 재밌네요. 어제 LA 클리퍼스가 댈러스 매버릭스에게 패했죠. 그냥 패한 게 아니라 기록까지 세우며 패배한 경기로 전반 스코어가 87대27, 무려 50점 차나 벌어진 경기였습니다. 이전까지 NBA 역사상 전반에 가장 큰 점수차로 끝난 경기는 1991년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88대41, 47점 차였고, 클리퍼스가 기록한 전반 27점 경기는 2015년 유타 재즈가 샌안토니오 스퍼스 원정 경기에서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단 당시 두 팀의 전반 스코어는 43대27로 저득점 경기였던 걸 생각한다면 어제 클리퍼스의 경기력이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결과에 대해 폴 조지가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조지는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니며 오늘은 채찍질해야 하지만 단지 하루라며 다음 경기를 준비할 것이란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지는 전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크리스마스 이후 경기는 힘들고 본인은 전날 크리스마스를 즐겼다고 밝혔습니다. 아무튼 클리퍼스는 30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홈경기에서 분위기 반전을 노립니다. 앞서 언급한 클리퍼스를 완파한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가 승리 후 사람들이 첫 두 경기 패배로만 그들을 판단했다며 시즌은 길고 팀은 클리퍼스를 이긴 것처럼 계속 경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네요. 댈러스의 다음 경기는 31일 샬럿 호네츠와의 홈경기입니다. 어제 경기에서 스테판 커리가 3점슛 5개를 추가해 레이 알렌, 레지 밀러에게만 허용되었던 개인 통산 2,500개의 3점슛을 돌파하게 된 세 번째 선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밀러는 자신을 제치기까지 몇 주 남지 않았다며 축하하는 트윗을 남겼습니다. 커리의 경기당 평균 3점 성공 개수는 3.6개로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레지 밀러의 기록은 내년 1월 28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홈경기에서 넘어서게 되고, 레이 알렌의 기록은 131번째 경기인 다음 시즌에 넘어서게 됩니다. 평균 3.6개란 수치가 커리어 통산이라 아마 부상이 없다면 예상보다 빨리 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시즌 첫 승과 함께 컨디션을 찾은 커리가 30일 디트로이트와의 경기에선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케빈 듀란트가 어제 경기에서 29점을 넣었죠. 이로 인해 듀란트는 852경기 만에 통산 23,000점을 돌파했으며 이 기록은 NBA 역대 9번째로 빠른 기록이라고 합니다. 듀란트의 누적 득점은 23,020점이 되었고 역대 31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30위인 엘진 베일러와는 129점 차로 곧 따라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선수들의 이런 기록들을 살펴보는 것도 재밌네요. 최근 JJ 레딕이 진행하는 더 올드맨 앤 더 3 팟캐스트에 출연한 브랜든 잉그램이 케빈 듀란트를 언급했습니다. 잉그램은 항상 닮고 싶은 선수는 코트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듀란트라고 말했는데요. 듀란트는 유일무이한 선수라 그의 능력과 플레이 스타일을 50% 따라 해달라고 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듀란트는 이전에 잉그램을 보면서 자신을 많이 본다고 한 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잉그램의 미드레인지 게임은 가끔 듀란트를 연상케 하기도 하죠. NBA 서부 컨퍼런스 2주의 선수에 선정된 잉그램의 이번 시즌 활약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최근 2017 드래프트 선수들이 잇따라 연장 계약을 맺는 일이 있었죠. 하지만 22순위의 제로 달레는 끝내 계약을 맺지 못했고 시즌 종료 후 비제한적 FA가 될 확률이 높아지게 되었죠. 스티븐 애쉬 감독은 이에 대해 알렌과 대화를 나누지 않았고 팀은 시즌에 집중하고 있으며 알렌의 미래는 밝고 때가 되면 큰 계약을 맺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알렌의 수비 존재감은 팀에서 가장 위협적인 만큼 시즌이 종료되면 그의 가치가 더욱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렌의 계약 관련 이슈와 성적도 계속 주시해야겠네요. 브루클린 네츠의 스펜서 디니디가 오른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 부분 파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 시즌 출전 여부가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하네요. 시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큰 부상 소식을 들으니 마음이 좀 안 좋네요. 디니디가 재활을 통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코트에 돌아오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12월 29일 주간나발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다른 영상도 감상하시는 걸 강추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쭈바였습니다. 감사합니다.